여러분, 혹시 신입사원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그 시간들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전자 본사 15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신입사원이 첫 출근을 하며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학벌이 어떻게 되지? 지방대 출신인가? 정혜성 부장의 첫 마디부터 시작된 끝없는 괴롭힘.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인격 모독, 폭언, 심지어는 뺨을 때리는 폭행까지. 하지만 그 신입사원 한서윤은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2달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견뎌내며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대한전자그룹 한도진 회장이 직접 기획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던 서윤에게 물었죠. 그동안 여기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서윤의 대답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권력의 무서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한도진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 순간 사무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고 정혜성 부장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회장의 딸이 신분을 숨기고 신입사원으로 일했을까요? 그리고 정혜성 부장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통쾌한 복수극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대한전자 본사 15층 기획부. 아침 9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서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정장 치마, 손에는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죠. 오늘이 바로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획부에서 일하게 된 한서윤입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만 끄덕였고 나머지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서윤은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아, 신입이 왔구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성 부장이었죠. 50대 중반의 그는 배가 불룩 나온 체형에 항상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벌이 어떻게 되지? 지방대 출신인가? 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요즘엔 지방대생들도 많이 뽑는다더니. 정혜성 부장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의 뺨이 살짝 붉어졌지만 꾹 참고 고개를 숙였죠. 첫날부터 일 시키기는 그렇고 우선 커피 심부름부터 해볼까? 나는 아메리카노에 설탕 3스푼 넣어서 다른 팀원들 것도 물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메모지에 꼼꼼히 적어가며 각 자리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거나 무시했죠. 결국 정혜성 부장 것만 사오게 되었습니다. 카페테리아로 향하는 길,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바로 대한전자그룹 한도진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것. 하지만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거라. 그래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거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돌아온 서윤을 보며 정혜성 부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우월감과 교만함이 가득했죠. 새로운 신입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하게 굴복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한서윤 대리.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입사 첫 주가 지나면서 서윤의 일상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정혜성 부장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과도해졌고 그의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죠. 한서윤 대리, 이 보고서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정혜성 부장이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죠. 서윤은 차분하게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문제? 전체가 다 문제지. 지방대 출신이라 그런가. 기본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 주변 동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누구도 서윤을 위해 나서지 않았죠. 침묵만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혜성 부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조금 나아졌네. 하지만 아직 멀었어. 더 노력해야겠어.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를 애매한 말투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죠. 점심시간에도 서윤은 혼자였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나가면서도 서윤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도 정혜성 부장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괜히 신입과 가까워졌다가 자신들까지 미움을 받을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서윤은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 샐러드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든 아버지에게 말하면 이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라. 아버지의 말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포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저 멀리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물처럼 꾸준히 묵묵히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바다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성 부장이 서윤을 따로 불러 세운 거죠. 한서윤 대리, 솔직히 말해서 너 때문에 우리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능력도 부족하고 적응력도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정혜성 부장의 말은 점점 모독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끝까지 참았죠.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꽉 쥐고 그의 말을 견뎠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의 눈물이 아니었죠. 더 강해지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입사 2달이 지났지만 정혜성 부장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서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한서윤 대리, 이리 와봐. 정혜성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죠. 손에는 어제 밤늦게까지 작업한 기획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기획서라고 가져온 거야? 정혜성 부장이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부장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전체가 다 엉망이라니까. 이런 수준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을 생각을 하는 거야?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성 부장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죠. 네, 부장님. 다시 수정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수정? 이런 걸 수정한다고 될 것 같아? 너 정말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혜성 부장의 말은 점점 인격 모독의 수준에 달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꿋꿋하게 서 있었죠.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지방대 출신 주제에. 순간 정혜성 부장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싹? 서윤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도, 전화 받는 소리도,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멈춘 것 같았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뺨을 감싸며 정혜성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이려 했지만 꾹 참았죠.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죠. 오히려 더 큰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정혜성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누구도 서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공범과 다름없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마치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듯이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윤은 처음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민정우 비서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민정우 비서님. 저 한서윤입니다. 아가씨,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부탁이 있습니다. 정혜성이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대한전자 기획부 부장으로 있는 사람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정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음성에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민정우 비서는 서윤의 요청에 당황했지만 그녀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한도진 회장을 모셔온 그는 서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런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가씨, 혹시 그분이 아가씨께 무례한 일을 했나요? 네. 하지만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민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도진 회장의 교육 방침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안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분했죠. 이제 참기만 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각 계열사를 순회 점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한도진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는데 우리 기획부도 점검 대상이래.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성 부장은 벌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모두 정신 바짝 차려. 회장님께서 오시는데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정혜성 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권위에 약한 사람이었죠. 평소 아랫사람들에게는 강하게 굴지만 윗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타입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방문 일정이 이틀 후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점심시간 민정우 비서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서윤은 급하게 자리를 뜨고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가씨,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민정우가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이 사람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학벌 콤플렉스가 심하고 개인적인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민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여러 번 인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묻혀왔죠. 서윤은 자료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고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가씨, 정말 혼자서 하시려는 건가요?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스스로 해내야 할 일입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정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대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혜성의 학력, 경력, 개인사, 그리고 그동안 묻혀왔던 각종 문제들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제 시작이군요. 서윤은 자료를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서윤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민정우가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정혜성 부장의 모든 것을 파악했죠. 그의 약점, 콤플렉스, 그리고 숨겨진 치부까지 말입니다. 정혜성은 지방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간대학을 나온 후 대한전자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점차 승진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벌에 대한 깊은 열등감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명문대 출신 후배들이 자신을 추월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와 질투심이 쌓여갔죠. 그래서 자신보다 학벌이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열등감을 그들에게 투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최근 개인적인 재정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보았고 아들의 유학 비용 때문에도 빚이 늘어가고 있었죠. 이런 스트레스가 직장에서 더욱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서윤은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하며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죠. 정의를 실현하고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회장 방문 전날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정혜성 부장은 평소보다 더욱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직원들을 윽박질렀죠. 내일 회장님 오시는데 실수하면 다 죽는 줄 알아. 특히 너 한서윤. 정혜성 부장이 서윤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네, 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정혜성 부장은 오히려 당황스러워했죠. 평소 같았으면 움츠러들었을 서윤이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의외였던 겁니다. 퇴근 후 서윤은 민정우 비서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버지께서 기획부에 몇 시쯤 오실 예정인가요? 오후 2시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30분 정도 머무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민정우는 서윤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가씨,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본 서윤의 모습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2달 전 첫 출근했을 때의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성숙하고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정혜성 부장님.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향했죠. 운명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진 회장 방문 당일 대한전자 기획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혜성 부장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사무실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다그쳤죠. 자료 정리 다 됐나? 회의실 청소는? 아, 정말 답답해.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 권위적이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초조해하고 있었죠.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진 회장이 민정우 비서와 함께 들어왔죠. 60대 중반의 한도진 회장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온화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정혜성 부장이 허리를 아흔도로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죠. 서윤도 함께 인사했지만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한도진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정혜성 부장은 준비해온 브리핑 자료를 들고 앞으로 나섰죠. 회장님, 저희 기획부의 올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성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각종 수치와 그래프를 설명했죠. 하지만 중간중간 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도진 회장은 조용히 브리핑을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시선을 돌려 사무실을 둘러봤죠. 그때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서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누구시죠? 한도진 회장이 서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혜성 부장이 황급히 뒤를 돌아봤죠. 아, 저 직원 말씀이시군요. 얼마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한서윤 대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서윤 대리님, 이리 와보시겠어요? 한도진 회장이 직접 서윤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죠. 정혜성 부장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한도진 회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떨림이 없었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2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여기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한도진 회장의 질문에 사무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혜성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윤을 노려봤죠. 하지만 서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무서움을 배웠습니다. 서윤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죠. 권력의 무서움이라.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짓밟을 수 있는지, 갑질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정혜성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서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윤이 정혜성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왔죠. 저는 한도진 회장님의 딸입니다. 서윤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정혜성 부장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했고 다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정혜성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지난 2달 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도진 회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죠. 대신 깊은 눈빛으로 딸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서윤아. 그동안 힘들었구나. 아버지의 말에 서윤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죠.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혜성 부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혜성 부장님. 한도진 회장이 정혜성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죠. 예, 회장님. 지난 2달 동안 우리 서윤이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민정우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혜성 부장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었죠. 인격 모독, 폭언, 그리고 심지어 폭행까지. 이런 사람이 우리 그룹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도진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정혜성 부장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죠.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몰랐다고요? 상대가 누구든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도진 회장의 질책에 정혜성 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서윤뿐만 아니라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해왔던 겁니다. 즉시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룹 계열사 어디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한도진 회장의 선언에 정혜성 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게는 가족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민정우 비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에 연락해서 정혜성 부장을 퇴장시키라고 지시했죠. 다른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신입사원이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목격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죠. 서윤은 동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분을 숨긴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던 게 아닙니다. 진짜 직장 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냥 한서윤 대리로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한도진 회장은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더 성숙하고 더 강해진 서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혜성 부장이 떠난 후 기획부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한도진 회장은 서윤과 단둘이 남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서윤아,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구나. 괜찮았어요, 아버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달 전 첫 출근했던 그 떨리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권력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더라고요. 한도진 회장은 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바랐던 것이 바로 이런 깨달음이었기 때문이죠. 며칠 후 기획부에는 새로운 부장이 부임했습니다. 김민수 부장이었죠. 40대 초반의 그는 온화한 성격에 직원들을 존중하는 리더십으로 유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김민수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즐겁게 일해봅시다. 김민수 부장의 첫 인사는 정혜성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죠. 서윤은 여전히 평범한 대리로 지냈습니다. 신분이 공개된 후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고 동료들과 동등하게 일했죠. 오히려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했습니다. 서윤 대리,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네요. 아이디어가 참신해요. 김민수 부장이 서윤의 기획안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시당했을 아이디어가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부장님.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습니다. 서윤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동료들도 서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에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정성을 느꼈죠. 서윤아, 점심 같이 먹을래? 이제는 동료들이 먼저 서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되었죠. 좋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서윤의 밝은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의 무거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죠. 한 달 후 서윤은 아버지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죠. 어때, 요즘 회사 생활은? 정말 좋아요, 아버지. 이제야 진짜 직장 생활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서윤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가득했죠.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힘이라는 건 남을 누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게 하는 데 써야 한다는 거요. 맞다, 서윤아.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지. 한도진 회장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이 바라던 모습으로 성장한 것이 무엇보다 기뻤죠.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것이 있어요. 침묵은 공범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일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윤의 말에 한도진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업무 능력만 기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적 성장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서윤아.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이니까. 네, 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서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의롭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달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서윤은 새로운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